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영토 주권 싸움이 고조되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에 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이겨내고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나온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되시죠? 오늘도 이승조 팔로우 더 머니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승조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도 순으로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난해 11월 21일 주가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이 더 많이 날 종목을 찾아서 상대 수익률 종목 게임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지속해서 갖고 계시잖아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변화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을 전에 보여드린 주가 있죠. 시어리죠. 딱 54% 같다. 네. 이거를 일로 놓자. 그럼 2배는 얼마예요? 100%. 3배는 150%. 그런 종목 머니게임장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로봇주나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마치 그 부띠 끝 작전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유동성 갖고 네. 종목을 압축해서 그 현대차, 보선나미스 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원전 연골고리 끌래, 정책 연골고리 끌래. 그러면서 먼저 간 거 쉴 때 순환시키는 그런 장을 여러분들은 잘 읽어내셔야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54% 1월 8일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3%, 5%, 7% 뛰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렇게 그 시장을 하나에 주도했던 거는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거나 갑자기 7에서 10%통 빠질 것 같아요. 이런 게 다변사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저께 애프터 마켓에 대해서 7%, 10% 급락할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때리는 장,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장이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빈집이 뭔가를 계속 찾아나셔야 되는 전략과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전 이 그림만 그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 1월 8일 삼성전자, SK, 여기도 현대차 넣으시죠. 그러면 갑자기 7에서 10% 날 때 단타 들어가서 보합 요 고점이나 살짝 돌파할 때 때려버리는 거. 그러면 잘하면 7에서 10% 뛰기. 어떤 때는 하루 반이나 어떤 때는 3일 치기. 그런데 이게 추세로 가냐? 한 3개월 동안 추세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한번 보시죠.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13만 8천 원. 요거 7%짜리가 2번 공격당하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급락했다라고 봅니다. 애프터 마켓까지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아니, 이제 공격은 본장보다 그 프리마켓이나 애프터 마켓, 지금 야간 시장도 지금 장난을 치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 선물로 고가 저가 20포인트가 올려놓고 추세로 가나 할 때 야간에 미국 시장 급락하는데 까꾸로 올려버리고 야간 시장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바스켓이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넌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가냐 하면서 스트레스 해갖고 펀드와 펀드들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해갖고 한 펀드 청산하고 다른 쪽으로 자원이 들어가는 이러한 펀드 교체 과정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 주에 그 바이오 삼성 바이오 ETF 그거 다 때리는 것 같다. 그 재원이 딴 데 갈 것 같으니까 그쪽을 하지 마라. 한미약품이니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중심으로 때린다라고 예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오늘 딱 알테오젠 보고 알테오젠도 50만 원대 왜 하냐? 한 30만 원 초입오만 해라. 그런 게 다 펀드 청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1월 8일 이후에 요번에 7% 뺐다가 돌렸다가 다시 죽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돈만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7%나 10% 빠질 때 들어가고 직전 고점이거나 살짝 돌파할 때 바로 때려버리십시오. 그런 트레이딩은 여러 번 나올 것 같고, 이거를 추세로만 갖고 가면 돈만 계속 묶이는, 이거 팔아갖고 요 1월 8일날 현대차를 하신 게 최고였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번 그램 보죠. SK하이닉스는 1월 8일 고점 돌파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70만 원 딱 찍고 돌렸거든요. 1월 29일 날 실적 발표 때 만약에 65만 원, 67만 원 오면 그때나 적극적 풀베팅하고 요번에 저점 갖고 그때 서프라이 내면서 요 고점 돌파하면 오히려 때리는 전략으로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시죠. 여기가 1월 8일이에요. 1월 8일에서 이게 지금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거의 50%를 단기간에 올리죠. 그러면 야 이거 갔으니까 현대차 그룹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조기 상장 작업 들어간다 모멘텀 같아요. 그런데 먼저 갔던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는 어떤지 아십니까? 현대오토에버요. 느낌이 확 오시죠. 50만 원 오니까 이거 대차 거래로 빌려다가 때리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떤 건 대차 매매용, 어떤 거는 그 자금 갖고 딴 거를 땡기는. 근데 그거 펀드 매니저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예측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한번 보세요. 1월 8일 기준으로 24만 원과 28만 원에 갇혔어요. 그런데 저는 24만, 25만 원이면 이제 이게 현대차만큼 에너지가 40, 50% 나오나 보시죠. 이거는 왜 이 전략 원픽으로 하냐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에너지잖아요. 그동안 시장을 준 게 이제 현대차 로봇 관련 양산한다. 그다음에 닥 팩토리 거기에 연결된 로봇주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주들이 그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30, 50%갈 때 100에서 150%짜리가 막 나오는. 이제는 보스턴 현대글로비스가 개인 지분 정의성 회장님 20% 갖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보스턴 다이너스 지분도 11%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스페이스X 투자했다고 스페이스X 관련된 미래에셋 증권이니 거의 관련된 종목들이 다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끌개가 찾으려면 지분 투자한 거 요거를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 지분을 누가 갖고 있지?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하고 1대1 합병시킬 것 같아요. 거버넌스로. 옛날 제일모직하고 에버랜드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 조도라듯이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때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계속 누르는 거랑 땡기는 걸 때 이제는 개인 지분 20% 갖고 있는 게 한 7조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작업이 이제 들어가나.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원픽은 현대글로비스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 수익률이 더 높을 만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옵션 시장에서 양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하방으로 좀 크게 터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혹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분들은 그때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었는데 오늘 혹은 애프터마켓에서 어제였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급락했던 게 기회였나요, 대표님? 앞으로 이런 장이 좀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예, 수없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간 시장 움직임을 보고 느낌이 이게 그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 이용하는 변동성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8일 남았을 때 2월 12일 날이 만길이다. 그런데 5천을 넘기려면 725를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이게 환산 725에서 735의 프리미엄을 쫙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5천도 갈 수 있지만 4,500도 갈 수 있다. 변동성에. 네. 그러면 이게 655와 665. 이 수치 여기에 딱 중심값 정도가 695와 715 사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제 4일 정도 지났는데 잔존지수가 줄었죠. 요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상방은 한 30% 정도 에너지가 커졌어요. 그런데
하방은 거의 그 에너지보다 더 크게 줄었어요. 네. 프리미엄이 더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이제 주는 저는 아이디어는 어떤 기준선을 딱 거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물로는 695를 거주시고요. 종합주가지수 이게 이제 4,900에서 5,000 간다. 아주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또 누구 맞고 올라가면 이게 3%, 5%, 7% 뛰기로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프리마켓에서 갑자기 여기서 7에서 10% 통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네. 그 개념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방의 대박은 1월 5일로 끝났어요. 제가 대박이라는 건 1000%에서 3000% 정도 10배에서 30배.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올랐는데요. 장중 오르면 빼고 빼면 올리고. 근데 진폭이 10에서 20이에요. 그러면 장중에 저점 잡고 10배짜리는 나와요.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 다 양쪽 다 죽인 다음에 매매를 잘해야지 역사이클 걸리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장실도 못 가요. 10분 만에 10포인트 죽였다가 어떤 때는 20포인트 가까이 올렸다가 그래서 이제 추세 전환이다 했더니 또 야간 시장이 거의 또 30포인트 죽여버리고 네.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요 표시한 날이 대박 터진 날입니다. 월요일 22일, 29일, 그 다음에 1월 2일, 1월 5일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15일 날 터지나 봤더니 안 나왔어요. 이때 뭐 밤에 뭐 연방 지금 두 번째 연기라고 있어요. 근데 2월 달로 그러니까 이제 그제로는 저는 머리 안 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29일 날 26일 월요일과 29일 날 요네가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보거든요. 네. 요 두 가지 사이클에서 또 변동성이 나오나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번 배팅해보고 수요일 28일 날 배팅해보면서 양쪽 매수를 해보면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나. 그러니까 진짜 하방이 되려면 일어나자마자 뭐 1000%에서 3000%가 시작에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어때요? 미국 시장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빠지면 땡기고 빠지면 땡기고 그런다. 그게 계속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차 땡길 때 다른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K하이닉스는 바로메터 수익이 안 나요. 급락 7에서 10% 정도 빠졌으나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현대차 연골고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부품단 종목들은 그 사이에 50에서 100%를 올려버려요. 그런 어마무시한 종목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주가가 16포인트 올랐다가 718에서 야간 저점까지 26포인트 빼고 이게 하루 반에 다반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그래서 715, 705, 695 이게 10포인트 단위죠. 715가 지지되면 저는 5,725로 치고 나가는 게임이 이번에는 현대차가 아니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그거 갖고 땡기나 볼 거예요. 그게 이제 29일 날 체크 포인트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고민이 7에서 10불 두 번 두둑에 맞을 때. 지금은 뭐 프리마켓이든 뭐 7에서 10% 빠지면 단타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셨어요. 연속적으로 수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딴 것밖에 없어요. 그린란드 에너지에서 국채 매도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막아낼 수 없어. 그러면 마치 그 작년도 4월 달 위기 같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안 나오면 국채 싸움이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저는 단합 못할 것 같거든요. 뭐 덴마크 하나는 뭐 독자적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힘 합쳐 해갖고 미국을 상대로 단체로 해갖고 미국 국채를 때린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내리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은 그 대신 그린란드는 저는 미국이 갖고 간다고 봅니다. 아니 저렇게 막아내더라도
전략 자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파견하고 배치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미국의 그 영토같이 활용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을 이용할 것 같아요. 기업을. 그건 어떤 의미예요, 대표님? 중국의 그 국유기업 갖고 M&A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요. 기업들이 그 트럼프 관련된 패밀리들이 투자해서 네. 같은 패밀리들이 지분을 확보해 갖고 기업의 머니 이거는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령하거나 그 이권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건 더 이상 이슈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M7 하지 마 계속 떠드는 얘기고 제가 480불 테슬라 매도하라고 그럴 때 그때 얼마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420불 깨면 어저께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420불과 전번 저점이 380불인데 거기서 나눠서 한번 사볼래요. 제가 그 테슬라의 가장 큰 액자가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 같지만 이쪽을 한번 계속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록브리지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입니다. 어떤 다단계 회사나 다음 정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집단이에요. 마치 그 벤처 투자 같이 거기에 위원이 지금 부통령 제이디 벤스예요. 그리고 크리스 버스 커크.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딱 이분 얼굴 딱 보이시죠? 정용진. 뚱딴지 같지만 이게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유명하신 분이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또 김혜영 민주당 전 국회의원. 그리고 재정부 기획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핵심 싱크탱크들이에요. 그리고 이 브릭스 네트워크가 뭐 하는 회사냐? 정권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린란드 프로젝트라든지 기업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우리나라 보면 이게 검찰 고발건인데 연결된 그 관련된 뭐 이권이 연결된 채권이나 이런 것들 산 거 보셨죠? 간단히 해서 이런 작업들의 아이디어가 다 여기에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린란드를 어떻게 점령하냐 단계가 딱 있을 거라고요. 방어, 공격, 시간 조절. 그런데 저는 이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의 이 지사들은 뭘 할 건가? 제가 그래서 이마트는 안 하지만 신세계하고 그 다음에 신세계 INC는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게 여기 신세계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자원 뭐 여러 가지 구획 정리하면 이게 삼성그룹에는 삼성 SDS 같이 인적 배분, 자원 배분 뭐 이렇게 해서 구획 뭐 합병 쪼개고 뭐 이런 것들을 신세계 INC, LG그룹은 뭐예요? LG CNS.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여기에 연결돼 갖고 앞으로 하나의 큰 에너지를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싱크탱크들이 모든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카나다 수주할 때 싱크탱크들 누가 유리한가? 그 다음에 제가 왜 히토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히토류 쪽으로 계속 이동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다음이 남아있는 게 물류하고 천연가스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보면 하루에 천연가스가 26% 올라가니까 아침에는 뭐 서울가스니 그쪽도 급등했다가 넥스트리 거의 급락을 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닥에서 우리 막 땡기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롱숏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천연가스가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천연가스가 5달러를 넘게끔 만드나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적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이 어떨지 먼저 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코스닥 증시가 2.5%나 급락한 거, 그리고 1등 기업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20% 넘게 급락한 것일 텐데요. 왜 이렇게 투심이 악화됐나 뉴스를 좀 보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 속에서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머물렀다. 조단위 계약을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머크와 함께 상업화한 키트루다 SC 로열티 비율이 2%에 그쳤다. 이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이 되던데요.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바이오주를 펀드 매니저들이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자. 오늘 알테오젠 급락과 바이오주의 동반 하락이 영향이 같이 좀 있었던 걸까요? 걔네들은 제가 이유를 몰랐는데 네. 이제 걔네들은 일주일 전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 세계를 아셔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 지금 스트레스 쌓여갖고 사표 내려고 그러고 내 그 후배들 나와서는 형 밥 사줘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너는 시장 인덱스를 또 못 따라가냐. 그러니까 각자 맡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펀드는 돈이 안 들어온대요. 오히려 빠져나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 세계에서는 이 팀 단위, 개인 성과급도 있지만 팀 단위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를 청산해서 밀어주는 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원을. 그게 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상위 종목들을. 그게 일주일 전부터는 현대차입니다. 이게 50% 간 게 그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전주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10월달 고점 지금 고점 쌍봉이에요. 30%밖에 못 갔어요. 한전 기술 나는 88,000원에서 한 11만 원, 12만 원이면 됐다 했더니 이게 13만 원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이거 직전 고점 떨어져서 11만 원까지 가요. 한 30% 더 가요. 그래갖고 전번 시간에 그럼 키 맞추기 하자 해갖고 우진엔텍 원픽 딱 찍은 거 일주일 만에 70% 갔어요. 그러니까 우진엔텍이라든지 밑에 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파워로지 그러니까 대장주는 누르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쌍봉으로 눌러버려요. 그런데 밑에 조선 기자재라든지 다른 것들은 그거의 두세 배. 특히 최근에는 원전주하고 로봇주가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코덱스 그 바이오 삼성자산운용의 그 스타일이 공격적인 종목 스타일이다. 그런데 얘가 때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1등 오름풋텍, 에어프레일, 셀트리온 이게 그래서 나는 느낌이 나중에 1등이 삼바, 2등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미리 예측하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에피스 홀딩스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한 60만 원을 깨면 55만 원, 50만 원에 에피스 홀딩스를 잘 다시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전번 주 그림입니다. 제가 이게 이상한 거니까 뭔가 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올리지도 않은데 때리고 오름 테라피틱도 때리고 이게 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바이오가 이렇게 급락하고 오늘 가장 이게 이제 보시면 1월 8일부터 이게 삼성전자 꼭지체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200에서 중심으로 때리는 게 다 바이오 제약이에요. 다른 주가도 급락하는 한올바이오팜, 한미아팜, 삼성 에피스토, SK팜, 유한양의 녹십자 올리지 이게 무슨 이건 펀드 청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질문 중에 펀드가 청산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펀드가 청산되면 그 규모가 줄 때까지는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른 펀드 바이오 타이거 바이오가라든지 다른 쪽에서 카바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요새 분위기가 같이 추종 매매예요. 추종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끌게는 저는 맞을 거 맞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주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알테오젠 갖고 지금 오늘 알테오젠을 갖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가 6천억을 때렸거든요. 네. 그걸 개인이 6천억 그대로 받았어요. 용감하신 개인이에요. 데드캣 바운드 나오면 바로 빠져나오시죠.
5% 7%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추세 매매는 아니라고요. 이쪽이 이게 이제 그 대체 매매용이거나 빌려갖고 다른 펀드 힘 실어줘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쪽을 힘 실어주냐면 제가 그냥 원픽으로 지금 보는 게 자율자동차 쪽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로봇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가 남은 것 같아요. 거버넌스 중에서 자사주 연결고리가 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펀드 대 펀드로 이쪽 팔아갖고 그쪽 한쪽으로 현대차 같이 단기간에 뭐 30에서 50씩 그 푸시 쏠림할 수 있는 대상들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 제가 느낌이 삼천리, 한진칼, 그 다음에 조광피역 이런 자사주나 어떤 영역 그리고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네. 이런 것들의 쏠림이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원픽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하고 이게 이제 다음 현대차 같이 되는지 한번 그거를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종목은 이게 대차 매매용으로 바뀌면 못 가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업은 대차 매매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에서 대차 매매용은 빌려다가 공매도 때리거나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브 살 때 하나오션 플러스 현금 얼마의 10%에 하나오션 대차가 이렇게 합성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당하면 크게 빠지지 않지만 못 가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달 동안 나는 돈만 묶이는 꼴이다. 그거를 일반들이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증시 밸류업 지수 이게 2024년 9월 24일 날 정부가 증시 밸류업 하기 위해서 그 종목 지수 만들고 그 편입 종목을 만들어 갖고 한 게 있습니다.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함께 사셨던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고민하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이디어가 네. 할 것과 하지 말 걸 구분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밸류업 지수가 2024년도 9월 20일 이게 검은 선 때인데 2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900이니까 300 여기 보시면 320일 동안의 이 에너지인데 네. 문제는 2025년 5월 달까지는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2200과 2600에다가 2025년 5월부터 날아간 거예요. 요 마디도 그래서 8개월 정도 조정하고 8개월 동안 급등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8개월 동안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은 100%, 밸류업 지수 112%.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초과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초과한 것들을 빨간 것을 정보 IT 쪽에서 딱 3개예요. 삼성전자 129%, SK하이닉스는 무려 3배, 300%, 데이비하이텍 100%, 110%. 딴 거는 어떤 거는 마이너스도 나고 맞죠.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에서 종목 잘못 잡으면 이게 내 건 뭐냐. 최근엔 테크윙이라든지 뭐 이상한 짱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잘못 잡으면 투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기가 핵심만 가고 다른 것들은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 소부장에서는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종목들 한미반도체 여기 딱 보세요. 한미반도체.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급등했는데 이런 매매 나오는 걸 조심하세요. 이번에 현대 오토에버가 나왔고 이게 하한가 패턴이거든요. 이 짱돌 나오면요. 거의 한 달이나 2달 못 가더라고요. 바닥 났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이제 저는 조종 사이클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보시면 일부 파말이 있었지나 LCA 100% 됐는데 전반적으로 나빠요.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또 일주일 단위로 바이오 펀드 청산 들어가니까 이게 더 심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먹자도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화장품 얘기 안 하잖아요. 필수 소비재. 작년만 하면 미국향에서 뭐 니들 사시니 뭐 해갖고 작년 9월 달 해갖고 뭐 한알령 오면 뭐 요새 그쪽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롯데 생활건강 갖고 마이너스 80% 됐는데 어떡하면 좋겠. 이게 잡주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롯데 LG 생활건강인데 마이너스 80%예요. 지금 그쪽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주도였습니다. 산업 소재, 전력 설비, 원전 이런 것들이 제가 빨간 글씨가 제일 많죠.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진, 여기 현대 일렉트로닉, LI 넥스원, 현대 엘리베이터, 로템 이런 등등등등 제일 급등한 게 효성중공업입니다. 500%. 이게 빨갛게 박스를 친 종목들은 앞으로 투자를 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제외시켜요. 제외.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네. 하나시스템, LS일렉,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16만 원 오면 사고 22만 원, 25만 원 팔고 그냥 트레이딩 종목이 됐지. 그거 하느니 제가 눈이 다음 타자가 차바이텍입니다. 그냥 차바이텍이나 HM 사갖고 2만 원짜리가 20만 원 안 바라고 10만 원 갈 때까지 그냥 시간 여행하십시오라는 전략까지 현대로템은 이제 그 세상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는 저는 한국항공우주와 현대글로비스는 100%가 넘었어도 합니다. 이거는 거버넌스 게임이 있어요. 네. 거버넌스 게임. 그러니까 요 두 가지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갑자기 고점에서 요번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하나오션도 고점에서 30, 40% 10월달 고점에서 30, 40%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직전 고점까지 오는데 한 달 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급락할 때는 아시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미 인덱스 밸류업보다 높이 간 거는 저는 이게 대차 매매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풍산 있고 HD 현대 있고 제가 여기를 이거를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이제 저는 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금융도 보시면 1등이 뭡니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지분 투자. 근데 이거 뒷소리 아세요? 뒷얘기? 예, 미래에셋증권에 이게 이제 그 증권주의 두 개 갖고 뒷얘기를 한번 보세요. 네. 옛날 2020 콜로나 2만 원짜리 롯데그룹 담보 잡아갖고 이쪽을 밀어주면서 이자 많이 받으면서 이게 13만 원까지 갔고 이게 밸류업 지수에서는 원형 천정형을 수익을 안 줘요. 이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생수기라든지 그래서 현대건설은 원조를 갚지만 DLENC나 GS건설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숙제를 요번 금년에 풀어야 된다는 게 미래에셋 메리츠 금융 지주의 흐름에서 읽어내는 건데 메리츠인 거 보세요. 이게 7,000원 만 원에서 엄청 놀았습니다. 이게 32,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잘 눌림목 때 이걸 왜 하라고 그러냐. 맨 처음에 이렇게 급락할 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해외 투자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고 미국 가서 그래서 미래에셋도 그 미국의 그 호텔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그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날리면서 그 계약금 날리면서 결정한 거 그 남은 돈 갖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를 투자한 겁니다. 네. 그게 이 주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 갖다 해서 호텔이나 그 샀다면 거의 수십조 날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이런 에너지가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박현주 회장은 돈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런 상황을 겪어서 스페이스X 투자한 게 시대적 흐름으로 이런 큰 게임이 나오고 아직도 스페이스X가 상장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금년도에 계속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환 투자고 우리 끊어야죠.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은 미스한 것 같아요. 나는 현대건설 눌러갖고 현대엔진칩을 이게 아닌 것 같고 현대건설을 먼저 더 땡긴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IPO 언제 구주 매출 하나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만 원에서 28만 갇혀 있는데 제가 이게 저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하고 1대1 합병하면서 그러면 가격 시가가 50, 50 그렇게 하나 이제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 상장하면서 지금 이게 순환 출자 고리라면 7조에서 10조 만들 게 그로비스 20%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시켜서 20%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 이거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갖고 마치 산업은행이 그 하나그룹이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해서 그걸 담보같이 해갖고 2조 갖고 큰 덩치를 인수했듯이 이 작업이 이제 들어가나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원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보시면서 현대글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시장을 이끄는 한 축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 연결고리로 선별해서 이제 종목을 봐야 된다. 그중에 현대글로비스가 탑픽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1대1 합병을 할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모비스보다는 글로비스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옛날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 아이디어를 네.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나 그 싱크탱크들이 그대로 할 것 같아요. 요새 이쪽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면요. 네. 대표님께서 앞으로 시장이 5,000포인트 이상 더 가기 위해서는 전차가 함께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너무 다들 벅차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이 계속 발목 잡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오늘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또 연설하는지도 볼 거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계속 추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전에도 얘기했죠. 일본 10년짜리하고 미국 10년짜리의 스프레드.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그게 지금 그 2%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이가요? 예. 이게 제일 겁나요, 저는. 다보스 포럼 보느나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겁나요. 제가 이거 계속 빼보거든요. 네. 4.29, 2.37, 1.9이에요. 이것만 보는 게 US 재팬 10년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데이터가 인베스트닷컴 보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2%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요. 같이 가주면 괜찮아요. 뭐가 같이 가는데 $1, N달러가 같이 가주면 돼. 근데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원화는 강세되고 엔화는 약세되거나 엔은 강세되고 원화가 약세, 이게 오차가 나버리면 거기에 당사자 빌렸거나 빌려주었거나 하는 사람들의 오차가 생겨버려요. 그게 캐리로 가버려요. 그게 알고리즘 매매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 사이클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이게 거의 옛날에는 3.5, 4였어요. 스프레드. 이게 이제 2.0 안으로. 이게 나는 제일 머리 아파. 그러니까 뭐 유럽이 연합해갖고 뭐 미국 국채 때리, 이거보다 그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의 스프레드 차. 이게 아시아 헤지나 이쪽에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사람들 간의 시간 타입의 차이의 오차에 의해서 삐끗날 때 그때 강제 청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다 이 문제가 지금 머리에 쥐가 날 겁니다. 네. 이게 이 부분을 계속 이제는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자민당 해산시켜갖고 선거 총선까지 하잖아요. 이게 선거가 이 가장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간단히 해서 자기 밀어준 아소다로 이 진도 다 배신해갖고 독자적으로 자기 세력 만들면서 뭔가 레스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민주당 내에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대중의 그 물줄기,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물줄기,
이재명 대통령의 물줄기. 이 물줄기 간의 싸움이 전 진짜 싸움이니까 중간선거 때 내 사람들이 포석이 어떻게 되냐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쪽, 그다음에 서울 쪽, 등등 중요한 자리들,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변동성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자금의 조달이나 순서나 이런 게. 일본은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일본이 이게 뭔가 지금 현 총재한테 힘을 실어줘서 중국 대리전에 열심히 해갖고 뭔가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뜻대로 안 돼갖고 갔다 그러면 또 체제 리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변동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보면 지금 리스크는 펀더멘탈 리스크보다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심리자의 국채를 건드리고, 그래갖고 제가 비트코인 매매가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게 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금은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가는 척하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스트레티지를 한 158, 160불 사갖고 200불 오면 팔라고 해갖고 190불 가서 야 10불만 남았다 하는데 다시 160불 원위치.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애매하게 되면 좋다 다시 원위치. 이런 형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이렇게 좀 금, 은과 따로 노는 이 같은 급락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쪽들이 다 엮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이쪽 세상은 뭐 톱니나 그다음에 이쪽을 집중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쪽이 잘 풀리지가 않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한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한쪽은 오라클이에요. 이 그래프 보세요. 작년 9월 달에 이때 오픈 AI 난리 쳤을 때 제가 무조건 때려라. 근데 이렇게 빠질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애매하게 가는 척하다 다시 원위치해요. 근데 이때 9월 달에 마이크론이 150불입니다. 지금 300, 더블 이상 갔어요. 네. 이게 곧 D램 반도체 에너지를 줬다면, 그래서 최근에 이 마이크론 최대 내부자 마크 리우, 이분이 115억 샀다. 그래서 와우제다 하고 단기간에 더 오르잖아요. 저는 이걸 의심하라고 그럽니다. 좀 단순하게 보면 내부자니까 얼마나 좋으면 샀겠어. 저는 분명히 뒤에 해치 전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해치 전략이요? 이거는 물려도 돼. 이거에 두세 배 되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어. 그게 저는 나중에 오픈 AI 같아요. 이건 소설입니다. 네. 제가 이게 계속 아직은 소설 단계. 그래서 이제부터 오라클을 볼래요. 이제부터는 다시 오라클이에요? 아니, 오라클하고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 끔찍해요. 다 끔찍해요. 근데 이제 다음 타자가 뭐죠? 스페이스X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뭐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오픈 AI가 앞당기면 이거 늦어져요. 요 시간차, 이 오픈 AI가 우선 이거 파워가 더 세요. 네. 그래갖고 여기에는 손정희 회장도 엮여 있고 샘 울트만 엮여 있고,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느낌이 오픈 AI의 구체적인 IPO 일정이 샘 울트만을 추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샘 울트만 형편 어떤지 아세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 앨런 머스크하고 180조 소송 걸려 있고, 지금 되는 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뭔가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그쪽 세상들은 다 박살나 있고 그냥 D램만 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금 조달이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3월 달에 뭔가
샘 울트만은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가 내놨을 때 이게 마치 지금 이거 살만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 인텔 망합니다 하고 제가 17불, 20불 갈 때 오히려 망한다고 그럴 때 사라. 이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줄 거고 제가 이때 소설 쓴다고 그랬어요. TSMC나 다른 거 뺏어와 갖고 합작하거나 뭔가 지분 참여하거나 그 스토리가 소설이 아니라 다 팩트로 됐어요. 그래갖고 45불, 50불까지 간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인텔은 안 합니다.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팩트가 됐으니까 소설로 가자고요. 소설로 가는 게 샘 울트만 오픈 AI. 오픈 AI에 뭔가 킥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엔비디아가 바닥치고 그때 올라갈 것 같고 테슬라도 그때 같이 갈 것 같아요. 소정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같이 볼 게 이제 그 오라클하고 세일즈포스하고 좀 박살나 있는 것들 그쪽 종목들만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말씀하시면서 종목별로 살펴주고 계시니까 넷플릭스를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항상 역발상 전략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간 외에서는 급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고점에서 반토막 나면 살래요. 이게 액분황제가 아시죠? 10분의 1. 날짜가 정확하게 11월 17일입니다. 네. 1300불이 134불 됐고 이날이 1100불이었는데 110불 돼갖고 지금 80불대까지 갔습니다. 네. 고점에서 30% 빠졌습니다. 30%보다 한 50%가 70불이거든요. 네. 70불에서 80불. 이게 바닥이 외바닥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A, B, C거나 여기서 제자리 뛰어서 수렴하거나 그럴 때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 역발상 전략으로는 들어가 보자 해서 분할 매수 마치 테슬라 420, 410, 400 하듯이 요것도 80불, 75불, 70불 이렇게 깔아놔서 하는데 이유는 트럼프 관련된 이 뉴스 보셨어요? 트럼프의 대통령이 제가 탐욕이라고 했는데 어떤 채권을 워너브라더스하고 넷플릭스 채권을 삽니다. 이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해 갖고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하게 하고 뭔가 이쪽으로 풀어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는데 뭐 바닥 잡으면 이제 다시 뭐 한 7, 80불짜리가 이제 130불, 150불 가는 세상은 내년도에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 투자는 최소한 1년은 생각하시죠. 1년은.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니니까 역발상 전략 인텔도 거의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산을 갖고 워너브라더스하고 넷플릭스 채권 산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어떤 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끌개가 앞으로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까지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하루 만에 천연가스가 26%나 급등을 하면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강관, 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하다가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활용이 될 거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될까요? 이제 로봇, 인공, 우주항공 다음이 여기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5달러가 넘어갈 때 날아가요. 지금 하루에 뭐 26% 올랐다고 그러지만 지금 11월 30일 날 5.2달러가 고점이고 지금 빠졌다가 대반등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5달러를 넘어서 치고 나가야 뭐 7달러까지 가야 이게 지금 급등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넥스텔 보세요. 계속 빠졌다가 하나 올려놓고 윗골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파동주고 눌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 2, 3, 4, 5까지 보시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11월 달 중간 선거까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이제 제2의 캔과 에어로스페이스나 AP성이나 우주항공이 어떻게 갔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 스틸이 또 같이 간간히 들어갑니다. 대동 스틸은 바로 상한가 치고 안 무너졌어요. 하이 스틸은 윗골이 달렸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는데 다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21선이 121선을 뚫어갖고 정배열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10월달 고점까지 가고 윗골이 달렸어요. 이런 윗골이 달려야 좋아요. 네. 그래야 채가 털리면서 물렸던 사람 털리고 때리고 사고해서 채 털면서 물량 들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그래서 가스공사는 저는 이게 61.8%가 6만 원, 38.5만 원. 여기 녹색 올 때까지 추세로 매매하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KT나 한국전력 다음 타자가 공기업으로는 가스공사다. 그 다음에 서울가스. 오늘 윗골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아침에 프리마켓에 7만 원 넘을 때 반이라도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 껴넣어라. 이런 것들이 거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피팅 업체도 같이 가져야 돼요. 밸브 업체. 그러면 거기에는 DK랑 화성 밸브인데 화성 밸브도 보세요. 이게 제가 미리 그렸습니다. 21선이 이게 파란 색깔이에요. 이게 역벨이에요. 이게 21선이 120을 뚫고 지지해갖고 21선 이격이 이렇게 넓어져서 각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된 종목에 이거는 이제 38점이나 61.8, 10,000원이나 12,000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요 파란 색깔이 역배열이었어요. 네. 121선 돌파하니까 어때요? 날라갔죠. 이게 스페이스 X, 그래서 다 더블, 컨택,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AP성. 이제 이런 쪽들은 이제 다 키 맞추기로서 다들 100% 이상 다 게임이 나왔습니다. 전번 시간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는 하지 말지만 컨택이나 AP성 루미르가 12,000원대는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누릴먹하십시오 하는 게 오늘 18,000원대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쪽은 하면 안 되고 루미르 하나 딱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키 맞추기도 실전 매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남미 패턴을 참고하면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네. 남미가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남미? 브라질,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멕시코. 이 나라의 특징. 천연 자원이나 기초 자산이 있는데 달러 대비 통화 환율은 끔찍하다. 그런데 기초 자산으로 해서 뭔가 달러 매출이 일으켜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환율이 약했는데도 계속.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자원 없잖아. 이게 반도체, 원전, 조선 이게 우리나라 전략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칠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자산에 에너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가상이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남미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건 뭐예요? 그 전략 자산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품목관세 때리거나 뭐 공장 안 들어오면 이러면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갖고 변동성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략 자산이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에 뭔가 흔들리는 에너지다. 그래갖고 제가 미래에셋 지금 미국에 투자했잖아요. 고려아연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만 찾아내갖고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나 이러한 소부장은 이제 로봇주는 한 게임 다 했습니다. 네. 남은 거 하시죠. 그래서 오늘 원픽 남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노려보시면 삼성전자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에너지를 원픽 오늘 제가 딱딱 찍어드린 거 한번 추적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5일 단위로 뭔가 헐 할 정도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